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휴머노이드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공감 능력 없는 인간들에게 지친 날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지금 상영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바로 크리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창조주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크리에이터라는 걸 직업으로 많이 소개하곤 하는데 바로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 크리에이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영화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전쟁이 지구를 초토화시킨 근미래, 인류를 정복한 기계들이 인간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끈질긴 소탕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의 수장인 스카이넷은 인류 저항군의 리더를 없애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아예 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과거로 전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곧 이 계획을 수행할 T-800이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떨어지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인지 대본에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네, 터미네이터인데요. 터미네이터가 개봉 당시가 198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T-800은 현재에 떨어진 미래의 기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 AI가 인류를 지배하게 된 미래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6년 후인 2029년입니다. 네, 미래소년 코난이 2008년을 배경으로 했고요. 블레이드 러너가 2019년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만큼 20세기 후반에는 21세기가 대단히 먼 미래로 느껴졌고, 그쯤 되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으리라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이 영화보다는 좀 느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외계인의 출현 말고는 이제 정말 영화가 미리 보여줬던 일들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 챗 GPT 같은 AI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대중들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할지, 또 인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시점에서 터미네이터의 상상력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역시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라는 카피 한 줄의 영화의 주제가 잘 담겨 있는데요. 줄거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AI와 인간이 변함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근미래, 인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AI들이 오히려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인류는 AI를 말살해도 된다는 명분을 갖게 됐고, 서구인들은 여전히 AI와 인간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뉴아시아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노마드로 불리는 거대한 하늘의 병기는 로봇과 뉴아시아 거주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데요. 엄청난 미사일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병기이기 때문이죠. 조슈아는 모든 AI의 창조자인 니르마타를 색출하기 위해 미 정부로부터 파견된 언더커버 요원입니다. 물론 언더커버 요원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그는 니르마타와 아주 가까운 관계인 마야에게 접근해서 결혼하는 데 성공하고요. 마야는 그의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노마드가 이들의 거주지를 공격해 오면서 이 사건으로 마야를 잃은 조슈아는 쓰레기 폐기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5년 후에 하웰 대령은 조슈아에게 마야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면서 노마드를 없앨 새로운 로봇 알파-5, 줄여서 RP를 찾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조슈아는 오직 마야를 만나기 위한 위험한 임무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디스토피아적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대다수의 영화들과 달리 현재 지구의 자연 환경과 유사한 공간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각적으로 조금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뉴아시아의 풍광은 실제로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또 네팔, 인도네시아 등 80곳이 넘는 장소에서 16,0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프로덕션 디자인을 한 후에 크로마키에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 SF 영화의 제작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작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크리에이터는 로케이션 이후에 세트를 디자인하고 편집 단계에서 디자이너들과 함께 CG를 덧입히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이고 또 아날로그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뉴 아시아와 오리엔탈리즘을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상적인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이 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좀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양을 미개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순수한 이상향으로 상정하는 시각이 공이 동양 침략의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줬었거든요.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그 주인공인 조슈아라는 이름이 또 여호수아의 영어 이름이고, 여호수아는 곧 예수의 본명인 예수아와 연결된다는 점이 또 어떤 한편이 다른 한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또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폭력과 갈등이나 또 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의식도 담고 있는데 상당히 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서양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크리스트교의 어떤 기반한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날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뉴 아시아 자체가 말 그대로 현실의 동양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조슈아가 뉴 아시아를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또 조슈아가 뉴 아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영화에는 죽은 사람의 기억을 축출해서 사람 모양의 기계에 주입하는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본 것들에 대해 말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좀 비정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 사람은 자신이 죽은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계에 들어가서 사는 방식으로 어떤 영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진짜 살아있는 인간들이 끄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전원을 끈다라는 스위치 오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의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뇌복제가 가능한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뇌는 돈에 따라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자본, 권력과 계급 문제까지도 연결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동양식으로 본다면 윤회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서양식으로 본다면 부활 같기도 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기결되는 철학적인 주제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 영화도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어떤 것들이다. AI에서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3층이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는 의지, 또 주체성의 문제로 어떤 인간의 철학적인 주제를 가져가죠. 이 영화에서는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인 거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니르마타가 죽지도 않았고 또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요. 차라리 죽어야지도 다른 존재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죽음을 선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또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인간은 죽는 존재인데 AI는 꺼지는, 오프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계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핸드폰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액정이 깨져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를 우리는 먼저 걱정하게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본딴 로버트에게 세게 망가뜨리고 부딪히고 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이라고 느낀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당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김새가 똑같아진다라면 생명 경시 현상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인간이나 또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학대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영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에이터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50년 후거든요. 미래학자이자 공학자인 소니아 에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년에 인간 수명이 150살까지 연장될 거라고요.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 끔찍한 예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83년까지 살 확률이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한 번쯤 AI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화의 한 줄 평입니다. 인간, AI, 전쟁에다가 유기농 죽음 한 스푼을 덧한 SF 영화. 공감 능력 없는 인간들에게 지친 날 AI 어플을 깔고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해볼까 고민 중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